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력 육성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동 불당제가 마포 동민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이 원격 무인 방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전남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여수의 한 파출소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쏜 화살총은 아크릴판을 관통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경찰은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는 이 화살총을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살상이 가능한 불법 모의총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불법 화살총이 국내에서 버젓이 사용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파출소 습격 당시 쓰였던 화살 공기총입니다. 소총 형태로 총기 길이 80cm, 화살 길이 22cm입니다. 사거리는 120m가량입니다. 파출소 현관에서 쏜 화살은 3m 거리의 아크릴판을 관통했고 화살촉은 3m가량을 더 날아가 나무 칸막이에 꽂혔습니다. 같은 화살총 성능을 실험한 외국 유튜브 영상입니다. 공기의 압력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이 제품은 20m 거리에서 옆으로 세워둔 카드까지 명중시킬 정도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 사냥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ery pinpoint, very accurate at 20. At 45, it is also. 현행법상 모의 총기류나 석궁 등을 수입하는 회사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개인이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 의뢰를 받고 해당 제품을 분석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현행법상 불법인 모의 총포라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세관 감시를 피해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냐는 겁니다. 세관에서 엑스레이 투시 100%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의심 때는 개봉까지 해서 확인하고 있어서 다 걸러지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실제 해외 직구 사이트를 보면 유사한 총기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상이 가능한 불법 무기류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국내에 반입되고 범죄에까지 이용된 상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대학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정부에 대응해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학과를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지역 대학들입니다. 지역 대학도 반도체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력 육성 정책은 지역 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인력을 균형 있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생산의 모든 공정이 다 필요하다. 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도 필요하고 전문대 학생도 필요하고 사연제 대학생도 필요하고 석박사 학생도 필요하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같이 아울러서 광주시는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AI 대표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인재가 필수적이라며 담당 부서를 설치해 지역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300만 평도 조성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할 듯 싶고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에 한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대학 127곳이 참여한 지역대학 총장협의회는 내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인력 양성 기회를 지역대학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포동 불당제가 마포 동민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마포동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을 짓고 제를 지내면서 유래됐습니다.
마포 동민회관에서 마포동 불당제가 진행됐습니다. 마포동 불당제는 옛 마포동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자 이에 조선시대 고종 때부터 화재 예방을 위해 봄과 가을에 불당제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마포문화원 주최, 마포문화원, 마포동민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개회식, 개회사, 참석 내빈 소개, 마포문화원장과 마포동민회장의 인사 말씀, 축사, 봉제 거행, 주민 화합의 시간 후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문화의 창달과 구민의 애향 고치, 또 사라져가는 지역 전통 문화 행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열린 마포동 불당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영양면에서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포구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참여자에게는 월 1회씩 영양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며 분유, 달걀, 미역 등 각종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 꾸러미를 제공합니다. 또한 키, 몸무게, 빈혈 검사 등 3차례의 영양평가도 진행됩니다. 선정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와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을 겪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입니다. 신청은 마포구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방문 접수 및 전화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영양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7월부터 11월까지 소공인들이 부담 없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골목 상권 내 숨어있는 우수 소공인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판로를 지원하고자 오는 7월 30일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우수 소공인 오픈마켓을 운영합니다. 이번 오픈마켓은 서대전 시민광장에서 진행되며 매 회차당 30여 개의 판매 부스와 방문자를 위한 체험 부스가 설치되고 참가업체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판매 부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1회차 7월 30일과 2회차 8월 6일 행사에 참가할 판매자를 오는 7월 20일까지 우선 모집하며 신청 대상은 대전시의 사업자 등록을 둔 소공인으로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 소공인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식에서 글로벌 인류경제도시 대전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은 글로벌 인류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목표로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 대전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 설립 등을 통해 인류경제도시 대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 대전 경제도시 기반 조성 산업용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용역 등 단계별 용도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장우 대전시장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기업금융중심 지역은행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특례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서비스 고도화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티웨이 항공이 항공사의 본사 대구 이전과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지역 경제, 또 산업 활성화 기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 이전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4대 관문공항과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을 위한 거점 항공사가 필요한데 티웨이 항공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티웨이 항공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공헌 활동 등을 수행키로 했습니다. 또 지역 항공 여객과 항공 물류 수요를 반영한 노선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항공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중장거리 노선 개설, MRO 사업 확대 및 경제 물류공항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티웨이 항공 본사 이전에 따라 대구시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사과 농가에 좌우 회전식 수압식 원격 무인 방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원격 고정형 방제 시설을 설치해 약재에 노출 없이 단시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군은 올해 초에 선정된 두 농가의 사과가 원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방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과수 재배 시에는 나무의 건전한 생육과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적합한 작물 보호제를 여러 번 살펴야 하는데요. 무인 방제 시스템을 사용할 시 약재 방제 시간은 동력 분무기 대비 90% 이상 절감되고 스피드 스프레이어 대비 25%에서 30% 절감 가능하며 약재 사용량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농업인의 작물보호제 노출을 차단하여 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인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에 이상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시범사업 과원에도 효과가 좋아 향후 원격 무인 방제 시스템의 개선 사항 등을 보완하여 과수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성군이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해 15년 연속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나섭니다. 군은 6월부터 8월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지정했으며 횡성군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의 읍면 직원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물놀이 지역 전담관리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에는 물놀이 중점관리 지역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구명조끼 무료 대여 및 물놀이객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이에 앞서 관내 물놀이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교체, 현수막 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물놀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업기계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저지대의 농업기계는 고지대의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보관하고 농업기계를 야외에 보관할 때는 비에 맞지 않도록 방수포로 잘 덮어주고 환기가 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농업기계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정비를 해야 성능이 유지되고 수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농업기계 관리와 정비 요령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사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가 2022년 충북 지역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콘텐츠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역사와 문화 등 특화 소재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올해는 청남대 AR 탐방기와 미호강 영상 출판 콘텐츠, 실감형 국악체험 교육 플랫폼 등 5개 과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해당 지자체와 연계한 콘텐츠 활용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나동현 제9대 양산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과 함께 공식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취임식은 김일권 전 시장이 나동현 시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해 축하 공연, 취임 선서, 취임사, 축하 메시지 낭독과 시민의 노래 합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나 시장은 취임사에서 10대 핵심 비전 사업을 밝히고 양산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 제9대 이강덕 포항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선 8기, 혁신과 도전을 거듭하며 포항의 100년 대계를 준비할 텐데요. 이강덕 시장은 더 큰 포항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항해의 닻을 올렸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민선 8기 제9대 포항시장에 공식 취임하며 더 큰 포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취임식에서는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는 시립교향악단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이강덕 시장 취임 축하 메시지 낭독 등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강덕 시장의 약속과 다짐을 담은 민선 8기 약속 영상 상영과 취임 선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포항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승격 최초 3선 시장으로 취임하게 된 만큼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선언문을 읽는 취임사를 대신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직접 밝혔습니다. 또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민선 8기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민선 8기의 여정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시정 방향은 미래, 청년, 성장, 사회, 도시, 문화 6개 분야입니다. 미래, 지속 성장하는 미래 포항은 아름다운 자연과 미래 신기술을 융합해 지속 성장하는 포항을 만들고 청년, 열정과 도전이 있는 청년으로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등 청년 복지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성장, 꿈과 비전이 있는 미래 산업은 첨단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걱정 없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 행복한 복지와 건강한 생활은 소외계층이 없는 지역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이외에도 도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삶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입니다. 올해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포항시는 열심히 훈련한 선수단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한편 이번 대회가 도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참가 선수 대표와 참가 종목단체 임원, 체육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함께했으며 29개 종목단체 선수단 준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필승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종목별 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선수단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이 화합하는 대통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열리며 포항시 일원에서 2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고 23개 시군 선수 및 임원 1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진군 의회에서 32세의 여성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부의장까지 여성이 맡아 지방자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보미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역대 최연소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 김보미 의원. 32살의 나이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 전국 최연소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정말 막중한 책임감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정말 이번에 정말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명인인 아버지를 따라 청년 도예가로 활동했던 김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민생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했고 임기 4년 동안 의정 활동비와 수당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출직으로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 적합도 1위로 공천을 따냈고 본선에서도 강진군 의원 당선자 중 최고 득표를 얻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젊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 의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부의장 선거에서도 여성인 유경숙 의원이 선출돼 강진군 의회는 첫 여성 의장단을 배출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지방자치의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앞두고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시의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부터 하겠다는 건데 정책과 상생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첫 조직 개편은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정책 기능 강화입니다. 민선 8기의 방향성을 실현할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5개 자치구별 신경제지구, 신활력특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정책 기능을 좀 강화하자. 네, 정책 기능을 계속 강조를 하셨고, 시장님의 어떤 그 방침이나 민선 8개 방향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제가 사실은 기구로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다음은 광역 상생 협력입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간 연대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도직 속의 상생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는 등 선제적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수도권 이기자 이것보다 자치단체들끼리 연대해서 지역 소멸이랄지 아니면 함께 잘 살 공리를 하자 이런 거죠. 광역 협력 이런 것들 좀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시도가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민선 7기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의 축소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강 시장이 거듭 언급했던 광주의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도시계획 TF 신설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북동 재개발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 이 스카이라인의 어떤 새로운 기준점을 그곳에서부터 적용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부처 개편 방향에도 속도를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시장은 인수위 구성 당시에도 민선 5, 6, 7기 인수위와 달리 분과에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 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최우선 과제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한 강 시장. 앞서 실시한 인사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직 장악을 위한 의례적인 조직 개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 때문인데요.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됐던 40개 사업 중 15개를 개선하거나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운영학교로 지정된 무안 몽탄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몽탄 중학교가 옮겨와 2025년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됐고 현재 전남 6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부모하고 지역 주민 예비 학부모는 그렇게 있고요. 한 3분의 2로 했고 학생은 의견 듣는 걸로 했습니다. 의견을 듣는 걸로. 김대중 전남교육감 인수위원회가 기존에 지정된 통합학교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 지정은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이 전혀 다른 건데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전남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통합 운영학교에 반대해온 정교조 전남지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했던 40여 개 주요 사업 중 15개 사업에 대해 개선이나 재검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계승과 혁신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혀 전남 교육 행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움직임을 두고 경찰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지역의 경찰관들과 만났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터져나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남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자 각 지역을 찾아 경찰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신설되더라도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경찰국이 신설되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밀실 인사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찰 인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30년 전으로의 퇴행이라는 경찰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좀 더 깊이 경청하기보다는 본인이 결국 경찰국을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추진하는 데에 대한 말씀만 많이 하셔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검찰의 인사를 봤을 때 뭐 결국 같지 않냐 하는 우려가. 경찰과 행안부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 경찰들이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진도에서는 자두와 살구를 교접한 신품종 과일 플럼코트 수확이 한창입니다.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새콤함이 섞여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로운 틈새 작목으로 농가의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지마다 노랗고 불그스름한 열매들이 탐스럽게 달렸습니다. 언뜻 보면 살구 같아 보이지만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 만든 신품종 과일 플럼코트입니다. 자두의 플럼과 살구의 애플리코트의 영문 합성어로 다른 여름 과일에 비해 수확 시기가 빨라 6월부터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봄과 초여름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 기후와 토양 여건에 맞게 국산 기술로 만든 신품종입니다. 노지와 하우스에서 모두 재배가 가능하고 초기 입식비만 들이면 추가 생산비 걱정이 없어 틈새 작목으로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매년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이 플럼코트는 한 번 투자해 놓으면 한 20년 정도는 투자하지 않고도 매년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플럼코트는 살구의 단맛과 자두의 신맛이 섞여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평균 14브릭스 이상으로 복숭아나 자두, 감귤보다 당도도 높습니다. 황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다른 과일에 비해 30배 이상 높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도구는 이색 과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공급 과잉을 겪는 벼농사와 대파의 대체 작목으로 농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두와 살구를 교잡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나무가 또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진도군에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신품종 과일이 기후변화와 수입 과일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마시는 물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체내 노폐물 배출에 좋은데요. 기상 직후 물 한 잔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아침 공복에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